신시가지를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일제시대 때 이걸 블록형으로 전체적으로 잘 보존해서 발달시킨 것이 저는 군산의 아주 특이점인 것 같고. 제 입장은 그게 버려진 것 같다는 예. 거죠. 그게 왜냐면은 여기를 최근에 가봤는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알던 그게 맞는가라고 하는. 도시의 핵심을 짚는 진짜 도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직설 김시덕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망의 첫 번째 회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을 다닐 예정인 거죠. 이 여행을 한다니까 참 이게 참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고 특히 우리 전국 방방곳곳을 걸음으로 발로 뛰어다니는 우리 김시덕 박사와 같이 함께 돼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도권을 빼고 가기로 했단 말이죠. 네. 그게 의미가 조금은 약간 기운이 빠진 곳들에 대해서 힘을 북돋아드리자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방의 도시들의 참 매력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방 도시에서 약 한 24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고 특히 도시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들의 어떤 흥망성쇠를 특히 해외 어떤 사례를 참고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흥하는 도시 망하는 도시라는 책도 썼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기획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 특히 지방 도시들의 좋은 점들과 앞으로 했던 발전 방안에서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산업부터 관광까지. 그리고 인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곳은 더 나아갈 길을 모색해주고 좀 요즘에 이른바 지방소멸 인구 감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키포인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대망의 시리즈 첫 번째로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곳인데 군산에 가기로 했죠. 예. 군산하면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예, 군산이라 하면은 정말 그 배후에 김제 평야, 만경 평야에 정말 그 평야 지대를 갖고 있고 특히 또 일제 시대 때 많이 어떻게 보면 수탈이 아픈 역사 그리고 뭐 수탈도 당했고 도시 그렇죠. 그게 또 하나 또 큰 어떻게 보면은 도시 형성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또 기본적인 자산이 됐죠. 그다음에 또 역전의 야구했던 명수 또 군산 상고도 그렇죠. 생각이 나고 또 맛있는 빵집 이성당 등등이 생각나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문학인데 역시 그 채만식의 탕류를 뺄 수가 없죠. 그 군산 내항 아직 그 내항이 국제항일 때 그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번성했던 중국집 비내원. 우리가 지금 공공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이성당이나 비내원 정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한동안 군산이 침체됐을 때 많이 잊혀졌다가 이성당과 비내원을 핵심 삼아서 관광으로 확실히 부활한 곳이죠, 군산이. 군산의 어떤 역사, 거기서부터 과거부터 한번 볼까 하는데 사실 군산이 일제시대 때 단순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산은 삼국시대 때부터 사실은 백제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백제의 수도가 잘 아신 것처럼 이제 공주 마지막에 사비 부여인데 그 부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 하구에 자리 잡은 곳이 이제 군산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군산이 옛날부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했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외국의 고려 때 침탈에 어떻게 보면 좀 중심 타켓이 되었고 그래서 최무선 장군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화포를 가지고 외구를 무찔렀던 진포의 어떤 해전이 바로 군산 앞바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박물관 중에 하나가 또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군산이라는 도시가 그만큼 옛날부터 중요한 위치를 점거했다. 그러다가 1899년 일제에 의해서 이제 강제 이제 개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군산이라는 도시가 이제 근대 역사 좀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좀 아픈 역사에 어떻게 보면 좀 중심지로 지금 떠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산은 군산시와 옥구군이라는 95년 때 통합돼서 만들어진 도시죠. 옥구로서 번성을 했었죠. 그래서 고종 때 23부 개편을 할 때 옥구부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개항을 하면서 옥구부가 아니라 군산부로 바꾸고 나머지 군산의 농촌 지역을 옥구군으로 뺀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군산을 말할 때 정근대 군산을 말하는 거랑
근대 군산의 말하는 반대 다릅니다. 군산 도시부의 발생은 사실은 식민지 시기에 맞는 거다. 근데 지금 넓은 의미의 군산, 옥구를 포함하는 지역은 정근대부터 중요한 지역이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군산의 열대자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군산 산업단지예요. 이 지금 보이는 평야는 사실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북도의 곡창지대를 볼 때 중요한 게 그게 과연 언제부터 있었던 곡창지대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그 열대자 마을은 군산은행 건물을 지금 개조한 이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설명 하나 나옵니다. 이런 열대자 마을에 대한 이렇게 간척해가지고 김제평야라든지 만들고 일본인들이 식민 농촌을 만들죠. 이런 양대 농촌이 하나는 낙동강 하구원 그리고 하나는 군산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군산 산업단지는 일제 때 간척을 했고 이 열대자 마을의 북쪽에 만들어진 그래서 그 전북이 곡창 지도로서 역사가 시작된 것도 근대다. 그러니까 군산 도시 역사 100년이고 농촌으로서의 지역도 100년이고 이건 이제 오늘 테마는 아닙니다만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 가보셨겠지만 광활면이라는 면이 있죠. 너무 땅이 광활해가지고 광활면인데 그것도 식민지 때 만들어진 농촌인 것, 그 간척지인 거죠. 지금 건강도 보면은 이 건강의 그 강경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 조선 3대 시장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간척이 되고 퇴적이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는 그 한국의 기능이 이제 상실된 거죠.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지금 최근에 했던 전북의 많은 지역이 자연 간척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위적인 간척이 대표적인 게 결국은 이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 때 현대에 의해서 농업지역을 만든 서상 평야 지역. 그다음에 개화도라든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화성 그 남양 연구소를 그렇죠. 공업 지역. 네. 그리고 또 당시에 또 동아 최은숙 회장이 만든 지금 이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전부 다 이건 인위적 간척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또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군산에 어떻게 보면은 군산을 넘어서 전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미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도 또 이런 어떤 그렇죠. 크게 보면 이 간척과 다 연관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간척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유명한 게 경기도 시흥 중구에 가면 시흥시청 옆에 호조벌이라는 벌이 있습니다. 호조벌. 그게 이제 간척지인데 조선 간척지인데 호조가 간척한 거예요. 그 세수학벌이라고. 현지에서는 정조가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호조가 한 건데 그런 식의 작은 간척을 하다가 식민지 시기 들어서 대규모 간척을 한 첫 동네가 이 충남 전북이죠. 그거를 이어서 박정희 정부 때 했던 게 개화도 간척지. 그리고 새만금. 제가 지금 지도 보여드립니다만 정말은 새만금이 성공한 다음에 황해 확장 간척을 하려고 그랬었죠. 지금 이 노란 거대한. 그랬다가 시화호 간척지가 실패하면서 사실은 오염이 돼버린 바람에 새만금도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이 황해 간척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는 게 한국 간척이 100년간 겪어왔던 흑막성쇠를 보여줍니다만 장황이든 군산이든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살 땅을 조선인이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규모 간척을 한 게 있고 군산은 옥구 지역은 대규모 노 간척을 했다. 양대 간척이 있는 거죠. 그 결정판이 이제 새만금인 건데 이거 지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합법적으로 찍은 새만금의 전체 규모입니다. 오른쪽에 구름 있는 데는 군산 새만금. 이 가운데 지금 인공섬하고 항구 만들고 있는 거는 김제 새만금. 이 왼쪽에 빈 땅 잼버리 했던 데는 부안 새만금이죠. 우리 주로 이제 군산 새만금 쪽을 볼 거죠. 그리고 이제 군산이 이제 도시로서 만들어지는 1899년 이제 그 2차 일제 강압에 의해서 만든 이제 개항지로서 이제 군산이 이제 지정이 1899년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가 당시에 이제 일본의 이제 국민들이 어떤 농업을 직접적으로 농장으로서 이제 하고 혹은 또는 유통으로서 쌀을 강제적으로 이제 수탈해 가는 이런 도시를 통해서 일본의 이런 어떤 지금 많은 어떤 적산가옥과 건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항이 되면서 이제 군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에 의해서 개발이 되다가 나중에 1995년 도농 통합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 행정구역에 이제 군산시가 되었다. 이런 어떤 배경적인 역사적 어떤 지식을 좀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제 군산의 이제 역사를 뛰어넘고 현재 지금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께서 군산에 가시면 반드시 한번 방문해 보실 곳 도시 반란 현재 어떤 군산의 매력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이게 딱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도시 반란 딱 이렇게 했는데 도시 반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없인 게 아니라서 왜 반란일까요? 아, 반란인 게 이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아주 다양한 어떤 빛을 발산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아주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그 반란인가요? 예, 그 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우리 군산 곳곳에 이렇게 알면 알수록 진짜 멋진 어떤 곳들이 매력적인 것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 소멸 얘기하면은 산업을 끌어안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관광으로 불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군산이 그런 사례를 봅니다. 어떨까요? 아니, 예, 저도 지방 도시 행정을 많이 근무한 사람으로서 물론 2차 제조업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산업의 기본이고 도시 경제의 주류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관광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만족과 행복을 좀 추구하는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바 투어리즘을 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베네치아라든지 최근에 발리라든지 도시 세를 부과할 정도로 많은 관광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관광은 더 많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산업 원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관광을 가칭 6차 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지방 도시일수록 이런 어떤 관광 산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본 쪽을 많이 봤으니까 일본도 보면 도쿄, 오사카, 교토를 많이 갔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근데 지난 도쿄 올림픽 때부터 나온 얘기가 아베 신조 총리였는데 대도시로 오지 말고 일본의 지방 도시로 와달라고. 그래서 대도시에 대한 관광 부하도 줄이고 호텔란들이 있거든요. 한편 지방 도시가 각각 자원들이 있으니까 여기로 분산시키면은 윈윈 될 거라고. 그런 부분에서 군산에 주목한 게 그 전까지 뭐 법주사라든지 이런 정근대 자원을 가지고 관광지가 된 건 많은데 근대 자원을 가지고 관광지가 된 아마 첫 번째 사례지 싶어요. 군산이. 보면 이 2층 건물들이 쭉 보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조선식 건물이 아니라 일본식의 나가야 건물이 있는 거죠. 이거 보기에는 시멘트지만 목조 건물도 있고 시멘트로 만들었지만 일본식 표식으로 지은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적산가옥과 일식가옥을 구분하는데 적이 만든 건 적산가옥인 거고 해방 후에도 일본식을 만든 건 이건 일식가옥인 겁니다. 한국인 적은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곳이 군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지금 관광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이제 군산에 계신 분들이 참 현명했다고 보는 게 사실은 당시에 많은 지역에서 일제 때 만들어진 건축물, 적산가옥 이것을 파괴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어떤 민족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일제에서 이제 그 민족 정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건물들을 사실은 그 부수고 그래서 원형 그대로 복원해야 될 부분은 복원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군산처럼 이런 어떤 적산가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을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관광 자원으로 또 만들 필요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라콩키스타를 통해서 재정복할 때 마지막 지역이 이제 그라나다의 이슬람의 대표적인 궁전 알람브라 궁전을 그대로 보존해서 지금 한다는 건지 그렇죠. 또 바르샤바 같은 경우는 스탈린이 만든 스탈린의 문화과학 궁전이라고 시내 중심부에 대단히 큰 건물이 있는데 당시에 폴란드 국민들이 이걸 파괴된다고도 했지만 결국은 그를 보존해서 지금은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 있는데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을 소위 또 다크 투어리즘이란 그런 그렇죠.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적산가옥을 이렇게 군산같이 어떻게 보면 파괴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관광 자원으로 저는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군산은 사실 2000년대 초에 많이 파괴가 됐어요. 1차적으로. 금강동이라든지. 그리고 남겨진 것들을 활용을 잘하고 있는 사례. 근데 여기 전 사실은 조금 더 힘을 줬으면 하는 건 사실은 저 목포로 생각합니다. 우리 목포를 다루겠지만 목포는 도시가 식민지 때 커졌다가 사실 멈춰버린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사실상 세게 말하면.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야외 박물관처럼 돼버린. 전 그래서 군산분들이 현명한 부분은 건물을 잘 일부러 남겨야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도시가 사실 공업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도시와 부산이나 인천처럼 자연스럽게 파괴와 신설을 거듭하면서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을 죽여버리고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이 군산의 확장이었습니다. 현대에서. 그 과정이 남겨진 군산의 원도심을 사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으나 이거라도 잘 살려서 포장을 잘 꾸며내셨다. 근데 이거를 잘 선전하셔가지고 선두주자로 나셨다는 게 군산 시민들의 현명한 점.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군산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옵니다. 저도 이제 일본 시대 때 만들어진 어떤 책상가옥이라든지 관공서 건물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사실 이제 군산이 현재 그 수송지구라든지 어떤 신시가지를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일제시대 때 이걸 블록형으로 전체적으로 잘 보존해서 발달시킨 것이 저는 군산의 아주 특이점인 것 같고. 제 입장은 그게 버려진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 이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군산이 지금 원래 지금 채만식의 탕규에 나오는 미두 추인장 이런 게 있는 데는 그냥 내항이잖아요. 네. 근데 내항은 사실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뻘이 쌓여가지고 줄포라든지 이런 것처럼 사실은 한국인은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안 오게 됐어요. 그와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한동안 이제 군산시가 개발하려고 했던 신도시는 수동동이죠. 나온동 쪽이라든지. 여기 제 기억하기로 2000년도 초에 갔을 때 동국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이런저런 주지 스님이 좀 재밌는 분이라 인사단 다닌다고 그때 기억에 동국사와 이성당 말곤 황량했습니다. 제 기억이. 그러다가 10년대 이후에 사실 부흥한 게 제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저는 제가 이야기로는 목포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버려졌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버려졌던 거를 특히 이성당이 핵심이 되는데 이게 앵커 스토어의 중요성입니다. 이성당은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유명해지니까. 근데 보다 보니까 재밌는 데가 있네? 비내원이라고 하는 옛날 중국집도 있고 채만식이 탕류의 무대 연례가 되면서 재발견됐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군산 도심의 지금에 이르게 되는 큰 흐름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많이 다녔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정말 90년대 군산 시민들이 보존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있어요. 또 이제 짬뽕거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빈 회원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백짬뽕이 제 기억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군산의 명물로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놀랐어요. 왜 많아졌는지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위도상으로 산둥성의 칭다오와 군산 그리고 포항이 거의 위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산둥성에 있는 화교가 넘어와서 인천, 뭐 군산, 뭐 그리고 또 화교들도 이 짬뽕 비내원을 이거 만들었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군산의 화교도 계셨지만 6.25 때 피난민들 중에 다시 부산에서 그렇습니다. 인천이나 올라가지 않고 군산에 또 정착한 분들이 많다. 네, 비내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짬뽕집과 짬뽕 거리가 이제 군산에 많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LST선 타고 북한에서 피난 온 얘기하면은 함흥, 원산, 부산 얘기만 하는데 사실 서해안도 있었잖아요. 인천, 군산, 목포, 진도까지 떨궜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지에 남아서 평양냉면을 시작하기도 하고 군산 경우는 다시 올라오는 중에 정착해서 지금도 평양냉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화교도 정착을 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내원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군산에는 또 여러 가지 네, 또 그렇죠.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동국사 이게 결국은 일본인이 만든 사찰인데 그 이후에 조계종이 그걸 관할하면서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절이다 해서 동국사라고 됐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거기 종벌 스님이라고 이제 주지 스님이신데 이분이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 그러면서 일본의 조동조하고도 친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참회전, 일본의 불교가 식민 침탈에 일조한 거를 반성한다는 뜻으로 많이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유물들을. 네. 그 전시를 꾸준히 하면서 관광객을 모았고 보는 김에 뭐 볼 게 없나 싶었더니 이성당이 있어가지고 2000년대 초에 군산 내항이 거의 황폐화됐을 때 이 두 축이 끌고 나왔죠. 지금 군산을 만든 건 사실은 이성당 플러스 동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군산의 매력 중에 조금 전에 이제 적산 가옥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 시대 때 만들어진 이런 어떤 가옥 때문에 관광거리가 되고 또 영화 촬영도 그렇죠. 군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과거부터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8월 크리스마스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타짜라든지 또 장군의 아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군산에 있는 일제시대 때 있던 적산 가옥을 그걸 배경으로 많이 촬영장 했었죠.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거기가 촬영장이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정말 귀중한 거죠. 귀중한 겁니다. 예, 예. 군산이 2000년대 초에 어떤 상황이었고 최근에 어떻게 관광지가 됐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여기 우선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위치를. 요즘에 군산의 신도시라 그러면 한때 남쪽에 수성동 쪽 개발하다가 동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디오션시티라고. 네. 이게 뭐냐면 군산 코리아 페이퍼라는 군산 재지 공장 자재를 지금 재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공장이 있을 때 답사를 했었거든요. 2000년대 초에. 네. 그 당시에 하루에 몇 달에 한 번 열차가 지나가는 철길이 있었어요. 여기 옆에 있네요. 이때는 관광지가 전혀 아니고 이렇게 빈민들 살고 있고 열차가 한 번씩 들어오면 앞에 영문이 서가지고 흔들면서 비키시라고 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이거를 유학 중이던 2007년에 와서 답사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를 최근에 가봤는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알던 그게 맞는가라고 하는. 이게 불과 14년 만에 변합니다. 여기 요즘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경암동 철길 마을이 되어 있는. 근데 이게 불과 10여 년 전까지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는 군산 시민들이 남긴 게 아니라 남겨진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군산이 신도시하고 옮겨 다니면서 구도심이 통째적으로 벌어져 있다가 하나하나 재발견되는 그런 과정인 거고, 요 지금 코리아 페이퍼 공장이 있던 자리에 디 오션시티 남쪽에 철길 공원이라는 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위성 사진에 길 하나 보이죠? 여기는 철길을 그대로 둔 거예요. 이런 데 보시면서 식민지 때 만들어진 군산이면서 동시에 공업 도시였던 군산의 초기 단계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철도가 뭐 현재까지도 대량 수송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이제 끼치지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뭐 철로가 폐로가 되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폐로되는 철도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 자원을 하는 건 저는 아주 맞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운 좋게 원래 공장은 바깥에 지으니까 외곽이 남아 있었고 중간에 이게 경안도 철길마을이라는 데가 요 이마트하고 요 아래쪽에 아파트 사이 낀 땅이다 보니까 우연히 남은 것도 있지만 모든 지역이 남았을 때 관광을 시키지 못하거든요. 이거 군산 시민들의 감각이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관광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한나라의 국가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지탱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공업 산업 아니겠습니까? 왜? 자본주의에서 결국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고 그 기업 집단, 그 산업 집단이 어떻게 국가에서 도시에서 잘 발전하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제조업이 사실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1, 2, 3차 산업 중에 물론 3차 산업의 중요성도 지금 현재 있지만 어쨌든 제조업을 포기하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게 영국이 지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금융으로 하다가 결국은 아무리 어떤 3차 산업이 발달하더라도 기초 제조업은 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군산은 옛날부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군장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국가 산업단지가 그 조성이 되어서 국가적으로도 이 군산을 산업도시라고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박사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때는 군산은 군산대로 공업화가 돼 있었고 그 금강 너머의 서천 장항에는 장항 재련소가 있었죠. 원래 그걸 묶어서 개발한다는 게 국가의 기본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군장 산업단지라고 불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89년도의 개발 계획에도 지금 군산 산업단지 쪽을 매립한 것처럼 똑같이 서천 쪽도 매립하려다가 이거 중단된 거죠. 비인공단 좌절되고 이거 좌절되면서 사실은 이제 군장 쪽은 군장에서 군산의 자립으로 지금 가는 방향인 거고 이게 확장되는 게 사실은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가본 입장에서 새만금이 군산, 김제, 부안 전체가 저는 사실 잘 되었다 생각 솔직히 못 하겠거든요. 근데 군산 쪽은 사실 꽤 괜찮더라고요, 상황이. 입주하는 기업도 많고. 더 잘했습니다만 최근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입주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도 준다는 발표도 하는 것 같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새만금 지역이 노태우 그렇죠. 정부 때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91년도 이제 착공에 이제 방조제 공사부터 이제 그렇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2050년까지 이제 좀 장기 플랜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새만금이 보면은 거의 면적이 이제 400제곱킬로미터에 호수 부분 빼고 순수 이제 육지 면적이 한 299m, 한 300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거의 한
한 40% 가까이 되는 굉장히 광대한 지역이죠. 그래서 뭐 용수라든지 이런 어떤 인프라 문제다가 또 노동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기존 산업단지가 확장이 되면 그런 어떤 기업들이 갖춰야 될 요소들이 이미 기존 기업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확장되고 좀 이렇게 적응되기가 상당히 편하죠. 원래 군산산업단지 쪽에도 오식도동이라든지 기본 배후 주거시설도 있고 편시설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기업들이나 직원들이나 들어올 때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덜하죠. 이미 있는 거를 연장하다 보니까 새만금공항도 이거 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나온 것 같던데 그것도 뭐 짓는 걸로. 사실 저는 군산군 그래서 구 관광지로서의 구 군산이 있고 농업 도시로서의 옥구 군산이 있는 거고 이 공업 군산도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를 좀 말씀 여쭙고 싶은 게 현대중공업이 일단 문 닫았고 GM대우가 떠난 다음 날에 갔었는데 이제 아까는 그 건물 보여드렸습니다만 군산 조선소 떠나고 한국 GM마저 떠나면 군산 시민은 죽는다 이런 문구라든지 이게 그 문 닫은 다음 날에 한국 G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군산 국가산업단지 현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그리고 OCI 말씀하셨던 거 보이고 새만금 산단 보이네요. 그리고 GM대우가 있는 거고 인프라고가 있는 건데 이거 중에 GM대우하고 중공업이 문 닫아 버리니까 사실 이거는 큰 타격이었던 거죠. 그렇죠. 요즘에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다행히 이제 그 현대조선소 부분은 이제 그 수리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건조보다는 이제 수리조선소로 소위 말해 이걸 이제 MRO라는데 네. 수리조선소로 지금 활기를 좀 띠고 그리고 있고. 블록 조립도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블록 조립까지 조금만 확대를 하는 거죠. 순서대로. 예, 왜냐면은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조선 산업이 굉장히 지금 화랑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LNG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물동량이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선 또 LNG선 이런 게 굉장히 화랑이기 때문에 애초에 군산에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문을 닫을 때는 이제 수리조선소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기존의 현대조선소, 울산조선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제 부두 도크가 포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군산항을 이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현대조선소 부분은 굉장히 조금 이제 상당히 이제 원기를 회복한 것 같고. 올해 지금 몇 년 사이에 인력 부족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굉장히 또 희소식이 뭐냐면은 미군 해군 함정의 MRO 즉 수리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통째로 맡게 그럼 되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이제 거제를 중심으로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군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수리를 해왔으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해안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과의 관계 특히 또 일본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국제 관계에 따라서 참 이렇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한중일 크루즈 여행 같은 이런 어떤 연계 관광 이런 어떤 아이템들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크루즈가 유명한 게 그 미국하고 이제 중심이 된 이제 카리비안 어떤 크루즈라든지 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부터 시작해서 뭐 그 네덜란드까지 연결되는 이제 실자 라인의 크루즈 또 지중해 크루즈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중일도 이런 크루즈 여행하기엔 저는 굉장히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특히 그렇게 된다면은 군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떤 그런 뭐 어떤 과거의 어떤 적산 가옥이라든지 또 중국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한중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군산, 전주, 익산이 3대 도시인데 인구가 좀 줄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살만한 집, 거주할 만한 집이 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 공업화 또는 이 약간 눈높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약수 효과를 받고 있는 데가 전주 같은 건 완주고 군산, 익산 경우에는 김제가 그 낙수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두 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를 봤을 때는 이 군산과 김제가 공업지역, 관광지역과 거주지역으로서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산이 다 가져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간의 협력 체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미래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서도 군산, 김제, 익산을 같이 봐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도시 간의 이제 협력도 중요한데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새만금을 끼고 직접적인 협력을 해야 될 지역이 이제
부안 또 이제 김제 그리고 또 이제 건강 넘어서 이제 또 어떤 서천 장안과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 새만금 뭐 특별시다 뭐 이런 그게 아주 오래됐죠. 이런 이름으로 해서 통폐합 이야기도 있고 한데 사실 최근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이런 어떤 통합도 무산되듯이 이런 어떤 지역 간의 이런 통합 문제가 사실은 결코 좀 쉽지 않고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 안 되면 또 또 그거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앙금이랄까 이런 것도 좀 남게 돼서 괜히 어설픈 이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좀 기능적인 어떤 통합 이런 걸 통해서 도시 간의 어떤 협력을 좀 이끌 필요도 있다. 행정통합보다는 기능통합부터 느슨하게. 사실 새만금은 그런 부분에서 협력할 게 많으니까. 그렇죠. 네. 해서 하다가 공감대가 쌓이면 그때 나가는 거고. 그럼 전 사실은 통합되면 좋겠다 입장이긴 합니다. 장안부터 부안까지. 그럼 이 시너지 효과는 꽤 클 거예요. 기능통합. 이걸 통하면 군산도 살고 김제도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다 생각은 합니다. 일제의 아픔으로 시작된 군산이 이제 새만금과 또 아름다운 어떤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관광 자원을 통해서 세안의 중심 도시로 앞으로 우뚝 솟을 것으로 예상이 기대가 됩니다. 군산은 전라북도의 3대 도시로서 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도 않습니다. 사실 밝다고 해서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군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 보시고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편인 포항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직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